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R 피플토크 시즌 2-2 비영리 조직의 영리한 홍보 전략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삼수대학의 미디어 영상 광고학과에 있는 이희복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옆자리에는 이재승 실장님 나와 계신데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대한지역십자사 기획조정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재승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보다 비영리 조직, 특히 적십자에 대해서 더 많이 PR 해주시고 알고 계시는 이희복 교수님과 함께하게 돼서 더욱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유,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는 대학생 PR위원회 2기 여러분도 와 계셔서요. 더욱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제목을 맞춰보면 비영리 조직의 영리한 홍보 전략. 약간 카피라이터가 쓴 제목 같지 않습니까? 예, 제가 썼습니다. 과거에 카피라이터를 했었는데요. 오늘 여러분하고 이야기 나눌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트로덕션 지금 하고 있고요. 호모 사피엔스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35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하고 맹자님을 좀 만나보고요. 비영리 조직의 캠페인 사례가 무엇이 있었는지 앞서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가 또 적십자사이기 때문에 적십자 중심으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뒤쪽에는 헌혈, 우리 MZ들도 헌혈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헌혈 캠페인, 그리고 결론으로 오늘 영리한 홍보 전략이라고 했으니까 스마트 전략 무엇인지 마무리로 맺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시각을 갖고 계신 실장님께서 오늘 어젠다를 좀 큰 어젠다를 한번 던지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네, PR 전략인데 갑자기 웬 글로벌 어젠다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분야가 비영리 조직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비영리 조직이라고 하면은 NGO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그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기관들 다 포함하게 됩니다. NPO, 예, 그렇죠. 근데 이런 기관들이 현재 21세기에 추구하는 가치가 있고 지구의 공동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해결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NPO들이 가져가는 목적이 될 거고 결국 그런 것들을 잘 PR하는 것들이 또 NPO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한테 당면에 있는 글로벌 아젠다들이 결국에는 비영리 기관들의 어떤 존재 이유일 거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 뛰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민들과 잘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3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 이미 유엔에서는 2000년도부터 전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 서로 다 같이 공존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과거에는 가난 문제를 해결하자 이랬다면 2015년도에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고 해서 지구촌에 존재하는 17가지 아젠다를 정합니다. 그래서 가난부터 전 세계가 다 같이 협력해야 될 아젠다들을 정하고 이것들을 위해서 유엔과 각국, 그 다음에 지자체, 그 다음에 NGO, 심지어 각 기업까지도 같이 노력하자는 측면에서 이슈를 정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도 이미 직면하고 있겠지만 지금 장마가 오고 있죠. 장마를 통해서 재난이 올 수도 있는데 재난 위험 경감 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미 20세기부터 논의가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15년 간격으로 이것들이 축적이 되고 있는데 2015년도에 샌다이에서 재난 위험 경감 강령을 정하고 각 나라에서는 어떻게 활동을 해서 재난을 줄일 건지 이런 것들이 또 우리 NPO에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얼마 전에 혹시 뉴스 보셨겠지만 강릉 앞바다에 상어가 나타났다. 따뜻한 물에서만 있어야 되는 그 얘기는 온난화 영향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후변화 협약 이 부분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탄소를 줄이고 그 다음에 지구의 온난화를 줄여서 결국에는 전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계속 유지하는 이런 문제들이 전 세계 과제입니다. 결국 이 3대 과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NPO 영역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였던 3대 과제들을 좀 더 자세한 도표로 보면 이 내용인데 자세한 부분들은 인터넷에서 조회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시장님께서 글로벌 어젠다를 3가지로 잘 요약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엘니뇨 때문에 오늘도 매우 더웠는데요. 기후 문제, 그리고 어떤 환경 변화,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극복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PR 토크이기 때문에 PR에 대한 정의를 우리 여러 학생들, 대학생 PR 위원들도 아마 요건 암기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지난 2021년 11월입니다. 우리 PR협회에서는 지속가능위원회를 만들고 PR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왔습니다. 오늘 PR 토크와 관련해서 저희 실장님하고 저는 한 가지 단어에 좀 주목하고자 하는데요. 조직과 공중의 쌍방향 소통으로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전략적 관리 과정을 PR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어로는 Public Relations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저희는 상호 후회적 관계에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NPO, NGO, 비영리 조직의 경우는 다른 무엇보다도 어떤 상호 후회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앞서 35만 년 전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호모사피엔스가 어떻게 네안데르탈인을 이기고 훨씬 키도 작고 그랬던 사람들이 오늘날 이렇게 살아남아서 우리들이 후회가 됐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호모 커먼스라는 책에서 홍윤철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발전, 서로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하나의 조직을 이루고 서로 힘과 뜻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해 나갔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에 살아남게 됐던 어떤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앞서 PR에서 얘기했던, 정의에서 말했던 상호 후회적 관계 형성이 아닐까라고 저희 두 사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헌혈들 많이 하고 계시죠? 기부도 하시고 나눔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혈의 경우는 전형적인 후회적인 이타성, 즉 혈연 관계가 아닌데도 자신의 이익을 나누는 것이죠. 기부라든지 나눔이라든지 대표적인 것이 헌혈, 기증 이런 것들은 결국 상호 후회적 관계 형성에 아주 중요한 어떤 결과라는 것입니다. 종교들 다 갖고 계시죠? 실장님 종교가 어떻게 되시나요? 적십지 않은 개인적으로 종교를 밝히지 않는 반응인데 네, 비정파. 근데 네. 저도 이 문장을 보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또 교수님께서 이렇게 또 PPT로 만드셨더라고요. 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많은 대접을 받고 존중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주고 기브 앤 테이크 뭐 이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맹자님은 실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래도 교수님께서 저보다 더 지식이 높으시니까. 4단과 7정 뭐 이런 얘기 인의의 지심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측은지심인데요.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죠. 남의 불행을 아파하는 공감 능력.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지도자들의 또는 정치인들의 우리 사회적인 어떤 어른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덕목이 바로 남의 불행을 아파하는 그런 측은지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광고를 주로 수업에서 학생들하고 교육을 하고 연구도 하고 있는데요. 아주 오래전 광고입니다. 무려 한 20년 가까이 지난 광고인데 우리 앉아 계신 우리 PR위원들, 대학생 PR위원회 위원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광고 보고 말씀을 좀 더 이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특정 어떤 그 통신사의 광고이긴 합니다만은 이 캠페인은 사람을 향합니다라는 캠페인이었고요. 20년 전에 올려졌던 광고인데요. 저희 이번 학기에 우리 수업을 학생들하고 광고 비평 수업이 있었거든요. 광고 비평 수업에서는 광고를 보고 광고의 장르를 하나씩 만들고 공포 소고, 유머 소고, 비교 소고 뭐 여러 가지 광고의 종류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광고를 우리 학생들하고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호혜 광고 또는 이타 광고라고 한번 명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광고를 보면서 다 나름의 비평을 하실 수 있는데요. 호혜 광고, 이타 광고, 광고라고 하는 어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PR적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호혜 광고, 이타 광고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광고를 보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챗GPT 많이들 써보셨나요? AI와 봇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림도 그려주는 그런 봇이 있는데요. 비영리적인 홍보 전략, 오늘 우리가 두 사람이 토크를 하는 과제를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이미 다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제를 할 때, 리포트 쓸 때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챗GPT는 유효할 것을 우리 학생들 특히나 얘가 똑똑하긴 하지만 좀 할루시네이션? 약간 환각이죠.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잘 다듬어서 쓰셔야 하고요. 최근에 업데이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비영리적인 홍보 전략은 우리가 이제 영리하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1부터 8까지 이렇게
쫙 나열하는 걸 봐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잘 활용하면 좋은 툴이 될 거다. 다만 이걸 그대로 가져오거나 다미더는 안 된다는 유의도 있는데요. 어쨌든 챗GPT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인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얘기를 또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실장님께서 사진 몇 장 보여줄 거죠? 네, 이 사진은 제가 일하면서 만났던 사진 중에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했던 사진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PR이라는 게 결국에는 스토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여운을 남기고 계속해서 생각을 반추하면서 결국에는 어떤 의도하는 비영리 기관에서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 참여하게 만드는 거라고 보면, 이 사진은 이제 리 구트라는 작가가 네이팜탄, 베트남전 때 네이팜탄이 떨어져서 마을이 다 불탔거든요. 그래서 불탄 마을에서 여기 보면 한 소녀가 정말 옷이 다 타고 뒤에가 화상을 다 입게 됩니다. 저기 뛰쳐나오는 장면을 찍었던 사진이고요. 이분은 현재 이분은 반전운동가로 유엔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본인이 어렸을 때 자기 고향 마을에 네이팜탄이 떨어졌고 그걸로 인해서 화상을 입었고, 그리고 전쟁에 참혹한 그런 얘기들을 본인이 직접 각 나라를 다니면서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전쟁이 얼마나 인류에게 무해하고 그 다음에 안 좋은 것인지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도 여러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분 이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저도 애플 시계를 차고 있지만 애플의 팀 쿡이 아니고 이분은 킴 쿡입니다. 네. 이 사진 한 장이 어쩌면 베트남전의 종전을 당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영상을 하나 준비해보세요. 다음은 저희가 그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제네바 협약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계속 지키고 이런 것들이 참여하도록 각국이 협정이 돼 있긴 한데, 이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보자고 해서 저희가 한번 만들었던 실제 영상들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ايش الحال؟ موجوعة كتير. بعرف يا قلبي، بعرف وحياة الله بعرف. يلا بس انت بطل ما هيك؟ ها؟ يقبرني البطل. انت جاي يا ماما. جاي يا قلبي جاي، وحياتك جاي هلا بتوصل. طيب زاري وين رايحين؟ لوين؟ رايحين لمطرح ما خلقتي. عن جد؟ ايه ايه وحياتك رح يشيلوا لك الوجع كله يا قلبي. ريا ماشي الحال؟ أنا كتير تعبان. بعرف يا قلبي والله بعرف يا حبيبي. يلا وصلنا. لا لا قلبي ما تنامي فتح عينيك. 이 영상은 보시는 대로 그 딸아이가 총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아빠가 급하게 병원으로 데려가서 아이를 치료하고 싶은 마음에 지금 현재 정신없이 달려가는데, 병원이 있는 읍내, 우리로 따지면 도시까지 정말 그 무한 질주하듯이 달려가서 딱 도착을 했는데 병원이 폭격에 맞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폐허가 있는 병원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달려왔던 아빠의 마음과 전쟁 중에도 병원이라든지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라든지 어떤 다수를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 시설들은 공격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제네바 협약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널리 알리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들이 저희가 유튜브에 올렸더니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실제 이야기들 베이스로 했더니 사람들이 좀 많이 와닿는 그런 케이스여서 소개했습니다. 국제연맹하고 같이 하셨던 국제적십자위원회. 네. 다음은 노래를 이제 또 만드셨나요? 네, 다음은 여전히 전쟁과 관련된 얘기들 시작해서 여기까지 전쟁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는 총을 메고 전쟁터에 엄마는 짐을
마음을 들고 피난길에 다시는 못 볼까봐 하늘을 날아가는 작은 새도 예쁘게 피어나는 무지개도 다시는 못 볼까봐 아이의 맑은 눈에 눈물이 흘러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무엇을 위한 전쟁인가 떨어진 꽃잎 위에 눈물이 흐른다. 네, 노래가 갖는 힘이 컨텐츠로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와서 우리 강원석 씨의 시가 노래로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또 알려졌던 그런 케이스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 케이스를 소개해야 되는 배경은 작년도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적십자사에 200여 원이 넘는 많은 돈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피해를 입은 전재민들을 지원하라고. 그런데 이제 초기에 이러한 것들에 다 같이 시민들이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 뭘 할까 하다 보니까 전쟁은 계속해서 참혹한 장면들만 적십자 요원들 현장에 갔던 직원들이 보내오는 이미지나 파일들은 되게 좀 참혹한 것들이었는데 이런 장면들은 뉴스나 우리가 주변에 너무 많이 접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보다는 좀 다른 각도에서 해보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한국저작권협회에 회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희하고 미팅을 하다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눈물이라는 노래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그 자리에서 강원석 시인하고 작사를 하고 작곡까지 해서 일주일 만에 만들어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영상이 그 세계 저작권협회 메인 페이지에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게 되면서 유럽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그대로 좀 이렇게 전파되면서 전쟁에 대한 참혹한 전쟁, 이 전쟁이 누구를 위한 전쟁 이런 메시지처럼 그렇게 하면서 단순히 어려운 전쟁의 전쟁을 독자라기보다는 전쟁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들을 하게 하는 그런 캠페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며칠 전에 73주년 6.25 전쟁 기념일이 있었죠. 전쟁이 빨리 종식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유엔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할 때 누가 그 일을 하느냐.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 유엔이 하고 유엔이 하지 못하는 일 적십자가 한다. 앞서 많이 얘기를 시장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이것도 뒷얘기가 있다고 그러시네요. IT. 네, 네. 지진 때. 전 세계적인 외교관을 하셨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010년도에 그 IT의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약 20만 명이 사망을 했었고 그랬을 때 IT에 제가 가 있었거든요. 재난 지역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아마 1박 2일 정도로 IT를 방문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현장을 방문한 동안 많은 사람들의 그 피해 참상을 보고 본인이 일단 그 체류하는 동안 한 끼도 먹지 않고 그 현장을 둘러보고 다시 유엔으로 돌아가신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아마 이제 적십자사 아마 여러분처럼 고등학교, 대학교 때 청소년 적십자 활동을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막상 각 나라가 못하는 것들을 유엔이 이제 중재해서 하기도 하는데 유엔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 간의 이익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중재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비영리 기구인 적십자사는 보니까 적과 아군도 구별 없이 하던 것들 보면서 유엔이 못하는 걸 적십자가 하고 있었구나 이런 식의 또 저희에게 보면 상당히 감명적인 그런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김에 적십자의 그러면 비전이나 오늘 우리 NGO, NPO 활동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비영리 기관이라고 하면은 여기 동그라미 안에 있는 이런 기관들이 정부기구도 있을 거고 국제기구도 있고 그다음 국가 간 기구도 있고 여러분들이 조금씩 지금 후원하고 있는 조그마한 국내 NGO들 아니면 국제 NGO들도 다 포함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 3대 과제, 글로벌 아젠다의 3가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그동안에는 각자 자기 기구가 갖고 있는 목적을 따라서 열심히 뛰었다면 최근 추세는 어떤 한 기관, 어떤 한 나라 거기에서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전 세계가 연대해서 협력해야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전부터 유엔을 비롯해서 전 세계 기구들, 그다음 각 나라, 지자체, NGO들이
어떤 재난 지역이든 문제가 있는 곳에 갈 때는 반드시 연대해서 평가도 하고 같이 일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점점점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다루는 비영리 기관들이 일함에 있어서 연대와 협력이 제일 중요하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PR이라는 단어에 꽂혔을 때 PR 정의 보면 상호 호혜적인 관계, 그것도 결국에는 같이 협력해서 한다는 의미에 저는 되게 멋진 해석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추세의 모든 전략들은 연대와 협력에 아마 방점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토대는 거의 네. 같다. 네. 말씀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왼쪽 위에 꿀팁도 아니죠. TMI, TMC 잠깐 말씀드리면 그 적십자는 앞서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종교나 이 정신을 떠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세계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어서 왼쪽 위에 보시면 레드크로스가 있는데 또 이제 적신월이라고 하는 이슬람이죠. 예, 적수정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나요? 네네.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수정, 다윗의 별이었다 수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적십자라고 똑같은 이름을 쓰진 않지만 적신월이나 적수정 같은 경우도 같은 레드크로스 국제연맹에 들어와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교수님이 적십자를 PR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오늘은 적십자를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적십자 얘기는 좀 네, 자주 하는 여기까지. 걸로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네. 그 말씀하신 것들을 이제 요약을 좀 해보면 왼쪽이 과거에 매스미디어 중심의 어떤 타겟을 설정하고 그 타겟들에게 리치와 프리퀀시로 빈도와 도달을 통해서 여러 번 알려주는, 그래서 TV 광고나 신문 광고처럼 이런 미디어들을 많이 쓴 것이 과거의 매스미디어 시대였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주로 원웨이, 즉 하나의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광고비를 통해서 노출을 많이 할 것이냐가 중요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2008년 이후에 스마트폰 또는 2000년 전후에서 인터넷과 디지털, 온라인, 모바일, SNS 이렇게 오면서 우리 앞에 앉아 계신 대학생 PR 위원들의 경우만 해도 아마 본방사수, 신문 아마 최근에 보신 적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오른쪽으로 바뀌고 있다. 즉 광고나 매스미디어의 시대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또는 홍보 또는 PR,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통해서 어떤 모멘팅을 만드는 어떤 순간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임팩트, 아까 노출과 빈도가 아닌 임팩트 중심의, 그리고 필요하다면 SNS나 스마트 미디어를 활용하는 그런 캠페인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투웨이 커뮤니케이션, 완벽한 투웨이 커뮤니케이션, 어찌 보면 소비자나 이용자가 더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는, 어찌 보면 투웨이가 아닌 이용자 중심의 퍼스널 메시지를 맞춤형으로 해서 중요한 건 관계, 연관성, 이쪽이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지는 그런 변화를 읽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실장님이 사진 설명 하나 해주시죠. 지금부터는 좀 딱딱한 얘기들은 좀 접고 사례들 위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만났던 어떤 사진, 또 이미지, 그 다음에 적십자와 또 다른 NPO에서 했던 어떤 캠페인 영상들, 이런 것들 보면서 좀 같이 저 영상이 어떤 의미를 담겼는지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사진 보셨죠? 네, 우리가 신문에서도 코로나 때 많이 나왔던. 신문이나 TV에 네. 많이 나왔었는데, 저는 코로나 기간 동안 적십자사에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한참 이렇게 확대될 때 전 세계에서 적십자사에 이렇게 좀 우리나라 사람들 코로나 걸려서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예를 들면 LA 교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내왔는데, 국내 국외에서 보내온 돈이 1,020억이 모였습니다. 그걸로 통해서 코로나에 대해서 힘든 분들을 돕기도 했었는데, 그런 일보다도 이런 사진이 주는 메시지가 훨씬 강했던 것 같아요. 결국엔 앞서 우리가 그 넘어진 아이를 일으켰던 그 사람의, 결국엔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미지를 보면서 정말 코로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건 바로 이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 메시지는 알 텐데, 이제 부모님께서 코로나에 걸리면 격리병동에 들어가면 면회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아마 좀 치매도 있고 그러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뭔가 이렇게 하루 종일 거기에서 거의 준 감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이 어떤 낙이 없을 텐데, 한 간호사가 방호복을 완전히 착용한 상황에서 그 할머니의 유일한 낙이었던 화투를 쳐주는 이 장면이야말로 코로나를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개하고 싶었고요. 네. 두 번째는 요즘도 간간히 나오는데, 아프리카 쪽에서는 지중해를 헤엄치거나 아니면 뗏목을 타고
목숨을 걸고 넘어와도 또 가끔가다 뭐 몇십 명이 거기에서 전복돼서 죽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그 결국엔 지중해를 넘어서 스페인 쪽에 국경에 이제 들어왔는데 제일 먼저 맞이하는 게 누구냐면 국경수비대입니다. 국경수비대가 총을 들고 이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데 그 와중에 누가 있었냐면 적십자 봉사원입니다. 이 빨간 조끼가 적십자 봉사원이 그 순간 했던 게 뭐냐면 이 사람에게 뭐 구호물자를 갖다 주거나 뭐 어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지쳐서 쓰러지고 있는 그 사람들 그냥 안아준 겁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이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목숨을 바쳐서 바다를 건너서 넘어와서 첫 도착했는데 보이는 게 앞에서 총 들고 있는 국경수비대였는데 본인이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 제일 필요했던 게 뭘까? 적시와 봉사원이 했던 일이 안아줬다는 거. 그 불안함을 안아줬다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뭐랄까 던지는 메시지가 큰 것 같아요. 그 이후의 조치들은 또 이제 난민법에 따라서 수용할지 말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이런 사진들이 결국은 우리가 난민들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지 던지는 메시지 그리고 전 세계 지구촌이 공동으로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 사진은 매우 또 참혹한 사진이네요. 네, 앞서 저희가 이제 전쟁 영상 보여드렸지만 적시와 표장에 대한 저희가 이제 적시와 표장이 전쟁 중에도 보호받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 보면 뭐 병원이 폭파된다든지 적시자 요원이 총격을 맞아 죽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적시자 표장은 공격받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보다는 실제 그런 전쟁 중에 앰뷸런스가 이렇게 공격을 받아서 파괴된 그거를 제네바에 이렇게 전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사진들을 사람들이 찍어서 우리가 보면 되게 아름답고 좋은 이미지만 찍으려고 하는데 이 사진들을 통해서 전쟁 중에도 앰뷸런스나 결국엔 사람들 생명을 구하는 이런 기관들은 국제법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켜져야겠구나 이런 메시지를 되게 강하게 던지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내로 와서 적자가 아주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몇 가지만 골라서 좀 소개를 한번 말씀드릴까요? 영상들은 중간중간 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에 제가 모셨던 김은영 KPR이라는 뭐 전문님 와 계시지만 많은 영상들이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참 히트를 했었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역시 PR은 PR 전문가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적십자사의 기부송인데 여러분들 기부하면 되게 딱딱하고 뭐 이렇게 TV에 나와서 아픈 아이만 보여주고 기부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10여 년 전에 적십자사에서 힙합스럽게 기부송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좀 퍼지고 이걸 또 사람들이 또 카피해서 어떤 콘테스트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유튜브에 보니까 조회수가 260만을 넘어갔더라고요. 가장 많은 조회수가 있어서 한번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Hey yo, motherfucker, ladies and gentlemen, I'm 신사대 천한 내 이름을 써주네 기억나하기 그런 스토리 나는 바라사 결혼을 연기했지 오늘도 배고픈 건 내일도 배고픈이야 이제 나는 18 다른들 아파하지 펑셔츠 됐지 너는 생각하면 낙서는 남긴다 까먹고 시작하는 사랑 돈내 혼자는 이제 하게 문제는 cross, red cross 이제 시작해 네, 계속 듣고 싶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MZ라고 했겠지만 당신은 그런 개념보다는 젊은 층에게 소구하는 그런 캠페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들으면 조금 연식이 된 듯한 그런 느낌도 하겠지만 여기 앉아 계신 대학생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적십자사가 그래도 시대였던 거니까 비영리 기관도 어쨌든 좀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끔 아니면 좀 사고의 전환을 해서 해보는 게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착한 광고 공모전이죠? 네. 개인적으로 착한 광모전 이 영상은 제가 적십자사인 동안에 가장 좋았던 캠페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전체적으로 아이디어를 기획해내시고 또 진행하고 기업과 협업까지 이끌었던 분도 앞서 말씀드렸던 KPR의 김은용 전무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백혈병이 걸려서 정말 힘든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실질적으로 치료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지원도 필요했는데 적십자사의 과거의 개념에서는 그냥 이 아픈 아이가 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아픈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부해 주세요. 그럼 이 아이를 병원에 가서 수술해서 낫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되게 되게 진부한 얘기로 갈 텐데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 아이가 실제 사례였는데 이 사례의 아이에게 만나서 인터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꿈이 뭔지, 이 아이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아이의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많은 생각들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여러분과 같은 대학생들 중심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아이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을지를 아이디어를 공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모해가지고 작품을 한 편 내면 10,000원씩 기부하기로. 그렇게 해서 공모전에 참여를 해서 약 521만 원이 모였습니다. 근데 521만 원 이 아이에게 그대로 지원이 됐고, 그 다음에 지원된 다음에 이 아이디어 중에서 가장 최고의 아이디어가 뭔지를 다시 심사를 해서 하나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뽑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업을 찾아갔죠. 그래서 기업에 찾아가서 이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기업에서도 기업에도 되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거라고 그래서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기업과 협업해서 결국에는 또 기업이 그 캠페인을 통해서 한 1,000여만 원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그 1,000여만 원을 실제 또 그 아이에게 돕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아이의 꿈이 뭐였냐면 야구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잠실 경기장에서 야구할 때 이 아이를 야구장에 직접 가서 시타를 하게끔, 그러니까 본인이 이상이었던 그 사람이 야구장에서 같이 만나서 던지게 하고 본인이 스윙을 하는 이런 것까지 이어졌던, 대단히 어떻게 보면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정말 감동적인데, 안타깝게도 이게 아마 국제 그 광고제에 출품하기 위해서 영어 버전으로 좀 나중에 만들었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니까 한번 짧게 보겠습니다. Koreans are very kind people who help others from the bottom of their hearts. Is there a way for more people to help the many children who are suffering from childhood cancer? Our solution was an idea donation. More people can help Chan-hee. To help Chan-hee, who has trouble in both daily life and in treatment, a total of about 500 ideas were donated, and around 5 million won was collected. Among donated ideas, we selected one for the grand prize. The winning idea was Dirty Shoes, which expressed Chan-hee's desire to play with his friends as much as he likes. We decided to put that idea into practice so that he could play with his friends to his heart's content. 네, 말씀을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숟가락 잠깐 얹으면 저도 활동하고 있는 광고 PR 실학회에서 이 광고 공모전을 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착한 광고 공모전 자체를 또 상을 수상을 했던,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어떤 단순한 공모전이 아니라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후방으로 IMC로 이 컨텐츠 하나가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됐었고 그것이 또 많이 소개가 되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세계 응급처치의 날 캠페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보겠습니다. 괜찮아? 왜 그러지 왜? 어떡해. 어떡해. 숨을 못 쉬었다고? 괜찮아? 괜찮아? 신경. 자기야. 야. 조금만 기다려. 자기야, 좀 써봐. 엄마야, 형이 도와줄까? 엄마야, 괜찮아? 이 영상은 끝까지 보시면 메시지가 보일 텐데 다 보지 않아도 아마 알 겁니다. 이게 실제 우리 주변에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쓰러졌을 때 사람들이 실제 반응하는 걸 보는데, 이미지상에서 지금 주연으로 참여하고 있는 아이와 그 옆에 있는 남자를 말고 주변 분들의 시선을 좀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자화상일 수도 있습니다. 응급처치,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을 평소에 본인이 습득하거나 배우지 않으면 막상 갑작스럽게 내 주변에 또 집에서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쓰러진다면 되게 우왕좌왕하고 아니면 이렇게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응급처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심폐소생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역으로 그런 상황들을 재현해서 했던 영상입니다. 네, 다음은 실종아동 찾기 캠페인인데요. 사실은 이 캠페인은 놀라운 것이 캠페인 비용이 테이프 만드는 뭐 몇백만 원 정도만 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영상 보시고. 이 작은 테이프 하나로 집집마다 찾아가는 택배 상자가 실종 아동을 찾는 희망이 됩니다. 경찰의 나이 변환 기술로 추정한 현재 모습과 특징을 담아 제작되었습니다. QR코드로 실종을 예방하는 지문 사전 등록까지 가능합니다. 2020년 5월 20일 서울 22개 총괄 우체국의 비치. 우체국에서 택배를 보내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택배 회사와 협력하여 인터넷 구매 물품들에도 적용됩니다. 이 넓은 세상에서 아이가 있는 곳은 알 수 없지만 전국 모든 집들에 아이의 얼굴이 닿을 수 있다면 어느새 훌쩍 커버린 아이도 흰머리 가득해진 엄마를 안아볼 수 있겠지요. 이제 실종 아동 정보를 담은 택배가 전국의 가정으로 찾아갑니다. 잃어버린 아이들을 모두가 기억할 수 있도록 희망을 붙여주세요.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콜라보레이션이죠. 경찰하고 우체국 사업본부, 택배회사가 같이 했었던 캠페인이고요. 마라도하고 뭐 울릉도까지 택배는 다 가니까 앉아 계신 우리 대학생 PR위원들이 낼 수 있는 충분한 아이디어가 아닐까.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있고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도 이런 캠페인에 좋은 아이디어를 좀 내주셨으면 합니다. 동일한 사례일 수도 있는데요. 한 편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을 맞아서 최전선에서 희생하고 계신 의료진 분들께 감사의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사회 공헌 활동을 할 수는 없을까 생각하다가 여러분들의 응원의 메시지를 반창고에 인쇄하고 국민들 대신 의료진께 전달하고자 응원 반창고 캠페인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1년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했는데요. 지금 엔데믹 이후에는 이제 까맣게 잊은 것 같은데요. 이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헌혈 사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 제 옆에 계시는 이희복 교수님께서 헌혈 홍보 자문위원으로 오랫동안 적십자사에 기부해주고 계십니다. 재능 기부를 많이 해주시는데 직접 참여하시기도 하고 또 기획에 또 아이디어도 주시고 하십니다. 직접 소개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능이라고 하십니까? 네, 재능은 별로 없는데요. 같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한 3, 4년 정도의 사례를 주로 보여드릴까 합니다. 물론 그전에도 계속 캠페인은 진행이 되었고요. 최근 3, 4년의 변화는 앞서 다양한 분야에서도 비영리, 특히 적십자도
이전의 적립자와 다른 모습들의 캠페인들을 시도하고 있다는 걸 보셨을 것 같은데요. 2019년 사례입니다. 광고회사가 저도 25년 전까지 광고회사에 있었는데요. 20여 년 전까지 PT라는 걸 합니다. 경쟁 PT를 하게 되는데 이 캠페인을 수주하기 위해서 18개 회사가 왔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제가 심사 자리에 있었는데요. 인지 능력이 상실합니다. 보통 오지선다죠. 5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건데 아무리 수능 어려운 문제라도 5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건데 18개 회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회사가 N모 회사가 됐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 광고를 하게 됐는데 앞쪽 부분에서 이런 광고를 내세웠습니다. 아닙니다. 앞에 죄송합니다. NG입니다. 앞으로 가셔서 모르스보 편. 광고가 아닙니다. 구조 요청입니다. 당신에게 구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2초에 한 명씩 수혈이 필요한 위급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헌혈이 살릴 수 있습니다. 인류의 의술이 지금 심장도 만드는 시대거든요. 인공심장. 피를 만들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호모데우스가 좀 분발해야 되는데요. 신의 영역에 많이 AI까지 나왔는데 피는 아직까지 만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명은 누군가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헌혈자가 없다면 글쎄 생명의 위급함을 이제 목도하겠죠. 두 번째 모르스보 편 라이트 편입니다. 같은 컨셉이고요. 이 신호를 보내고 있다. 우리가 그 신호를 모르거나 거부할 뿐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옆에 보시면 헌혈자, 수혈자 편인데요. 제도상으로는 헌혈자와 수혈자를 장기증도 그렇습니다만 연결하지 못합니다. 이 피가 누구의 피인지를 내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수혈 받는 것이고 장기도 마찬가지고요. 국내에서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헌혈자, 수혈자가 만나는 상황은 아니지만 헌혈자의 친정 또는 수혈자의 고마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화편으로 풀어본 영상입니다. 수혈 받은 적 있니? 네, 엄청. 정말? 언제? 병원에서요. 소아암 때문에 아팠는데 수혈 받을 때마다 힘이 나고. 그래서 실제 그 수기 공모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수집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실제 두 사람이 만나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서 가상으로 대화를 이제 실제 스토리를 가지고 했던 사례입니다. 같은 19년인데요. 이때만 해도 이제 코로나 이전입니다. 그런데 그 헌혈자를 세대별로 한번 이렇게 쭉 비교를 해보면 그래프상으로 보면 일본이나 뭐 유럽, 미국 마찬가지인데요. 20대, 30대 헌혈할 수 있는 연령대별로 헌혈률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연령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60 이후에는 헌혈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69까지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만 유독 이 그래프가 이 앞쪽 연령이 높다가 뒤로 가면 이렇게 꺾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20, 30대 젊은, 특히 20대 여러분 같은 젊은 친구들이 헌혈한 것을 수혈을 받는 분들은 이제 50대 전후. 그러니까 시니어들이 젊은 사람들 피를 가져가는데 이분들은 헌혈을 안 하는 거예요. 못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 아픈 부분을 이렇게 좀 꼬집는 내용인데요. 어른들에게 묻습니다. 이 시대의 어른들에게 묻습니다. 어른스럽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가장 어른스러웠던 적은 언제였나요? 생명을 살리는 헌혈. 어른들은 주로 잔소리 많이 하시잖아요. 지지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래프 설명 간단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제가 영상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제가 입사했을 때 가장 큰 우리나라의 헌혈의 문제는 여러분 같은 대학생들과 10대, 20대의 헌혈이 85%에서 90%까지 육박하고 30대 이후에 헌혈하는 사람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엔 더했죠. 네, 더했죠. 근데 최근에는
30대 이후에 직장인 등원율이 많이 늘어나는데 아마도 교수님께서 좋은 캠페인 광고를 만들어서 어른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PR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2018년 이전 그래프고요. 최근에는 이 키가 거의 좀 비슷해지고 있는 경향이어서 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캠페인입니다. 수우파 아시죠? 수우파. 우리 여학생들이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자기 몸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그런 배틀이죠. 춤, 댄스를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는. 그래서 이게 한동안 그래서 실제 이 경연 프로에서 우승했던 허니제이라는 그 팀의 리더가 있었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말씀드릴게요. 날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우린 블러도너라고 해. 일상 루틴으로 헌혈을 하고 건강을 지키고 생명도 지키지. 하는 일이 다르지만 불리는 이름은 같아. 다음 블러도너는 누구?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I'm 블러도너. 여성들의 자기주장, 특히 젊은 여성들의 자기주장이나 자기 표현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건이라든지 플로깅이라든지 SNS가 특히 그런 역할을 많이 해줬고요. 과거에는 글쎄요, 남성보다는 여성이 헌혈에 참여하는 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젊은 여성들의 헌혈 참여를 좀 높였던 그런 캠페인이라고 소개되고 있고요. 당시 중간에 잠깐 보입니다만은 댄스 챌린지라든지 이런 캠페인으로 해서 SNS에서도 화제가 됐었고요. 근데 제작 과정에서 기획 과정하고 사전에 이제 PPM하고 기획을 하고 이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반대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적십자답지 않다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이게 춤을 소재로 했다? 이게 결국은 헌혈을 해서 주로 팔을 이렇게 뻗어서 피가 이렇게 보이고 기부를 나누고 서로 웃고 이런 어떤 클리셰 같은 그림들이 일단 떠오르는데 그것을 과감하게 이제 배제를 하자라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냥 댄스 경연하는 장면 보여주고 끝나는 걸로 상당히 좀 인내가 필요했던, 그리고 이제 혈액관리본부가 또 따로 있는데 본부장님이라든지 시니어 위에 분들이 많은 고민들을 하셨지만 동의해 주셔서 이제 블러도너 캠페인이 나오게 되었고요. 이 블러도너는 나중에 등록도 해서 브랜드로 지금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용기도 필요했고 변화를 시도하는 데 있어서 이전과 다른 시도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바로 작년 연말입니다. 잘못 보시면 백화점 연말 세일 광고인가? 올해도 수고했어. 때로는 힘들었어. 그래도 이겨냈어. 너가 있어서 함께해서 고마워. 같이 있어. 행복해. 내년엔 더 사랑해. 함께 헌혈. 생명을 나누는 따뜻한 사람. 이 경우도 처음에 백화점 세일 광고를 만들자고 아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헌혈의집 나오고 헌혈팩 나오고 손을 걷고 이러면 벽시자 레드크로스 나오고 그러면 아예 또 헌혈 광고네. 그러니까 뒤통수를 죄송하지만 좀 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특히 이 광고는 12월 달에 온에어가 됐기 때문에 연말에 어떤 시즌스 글리팅 같은 연합장이나 크리스마스 카드 같은 느낌으로 지금 회복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간 우리나라 300만 정도가 헌혈에 참여하고 계신데요. 지난 한 해 동안 고마웠다. 특히 누구에게 헌혈하셨던 여러분에게, 그리고 앞으로 헌혈하실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새해에 더 많이 참여해 주십사라고 하는 땡큐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백화점, 현대백화점인가 신세계인가 이렇게 착각을 하시도록 유도를 했던, 아주 대놓고 그렇게 접근했던 겁니다. 최근 광고 이제 보여드리고 헌혈 캠페인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6월 14일 날 온에어가 됐으니까 불과 며칠 안 됐죠. 앉아 계신 분들이 대부분 좋아하는 그런 그림일 것 같은데요. 패션 광고인가? 라고 생각을 좀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늘어나는 소재가 좋겠어. 아주 편하면서도 멋스럽게. 오늘만은 삐딱하게. 지금 대체 어디 가냐고? 이러고 헌혈하면 기분이 좋거든요.
어떤 헌혈록이든 헌혈하는 내가. My favorite me. 핏 오브 더 데이, 뭐 슬림 핏, 뭐 루즈 핏 여러 가지 핏 있지 않습니까? 핏감. 그래서 이제 인스타그램에 이제 본인 사진들도 많이 올리시고 계시잖아요. 그 런웨이를 걸어가는 패션 모델들 같은 그런 모습인데 사실 이분들이 다 헌혈하러 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편한 복장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하러 가는 그 장면을 너무 거룩하거나 엄금진이 아니라 편안하게 일상 속에서 내가 마음 좋게 내 기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마이 페이보릿 미라고 하는 헌혈룩 캠페인이었습니다. 이 광고가 6월 14일 날 원화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 지상파를 뭐 많이 나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첫날인데요. 첫날 이게 유튜브에 올라오고 나서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이런 댓글들이 밑에 달리게 됩니다. 화살표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놀라운 댓글이 써 있습니다. 지금 헌혈하러 갑니다. 이 광고 보고서 글쎄요, 뭐 이분이 H라는 분인데요. 헌혈하러 갔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100% 공감했고 헌혈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앞뒤도 헌혈 광고인 줄 몰랐어. 크크크 반전, 크크. 어머, 헌혈하고 가고 싶어지는 이 힙한 무엇? 여러분들의 언어, 여러분들의 공감을 자아낼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저희는 몇 시간도 안 된 상태에서 뭐 그 뒤에는 더 확인을 하진 못했습니다만은 이런 진짜 반응을 불같은 반응을 얻게 돼서 다만 여기서 앞서 몇 편의 시도가 기획이 헌혈 캠페인 같지 않은 캠페인을 하자가 출발이었다. 헌혈이라고 얘기하지 말자. 레드크로스는 보여주지 말자. 최대한 보여주지 말자. 끝까지 안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마지막에는 이제 보여줘야 되겠죠. 이걸 이제 그 반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마지막에 강력한 메시지를 해서 참는 거죠, 앞쪽에. 여러분도 아마 뭐 글을 쓰든 컨텐츠를 만드든 여러 가지 할 때 두갈식, 미갈식, 뭐 양갈식 뭐 다 있지만 피라미드, 역피라미드 구도 뭐 여러 가지 글 쓰는, 기사 쓰는 작성에도 있지만 관계를 또는 반전을, 광고를, 홍보를, PR을 하는 데 있어서는 때로는 이런 시도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누구에게 이 컨텐츠가, 이 광고가, 이 홍보 캠페인이 전달될 것이냐. 그 누구를 먼저 떠올려보고 거기에 맞춰준다면 아마 이런 좋은 반응들을 여러분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헌혈 캠페인, 최근에 헌혈 캠페인 같지 않은 캠페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올여름에는, 여름이면 늘 헌혈이 부족하다는 기사들이 나는데 올여름엔 그런 기사가 없어지겠구나. 또 한편 오늘 함께하고 있는 우리 대학생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 동안에 나도 내일 아니면 이번 주말 어떤 피스로 헌혈이 갈까 이런 생각을 같이 했다면 너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준비한 자료의 아마 마지막이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적십자사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비영리 조직에서 PR에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위기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SNS, 특히 1인 미디어 시대잖아요. 언제 어느 곳에서든 개인이 어떤 글들이나 어떤 영상이든 이런 것들에서 올리면 그게 엄청난 파급력으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매스미디어 못지않는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근데 간혹 이제 가짜 뉴스나 바람직하지 않은 뉴스들이 더 이렇게 확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도 적자 있으면서 그런 이슈들이 나타날 때마다 잘 관리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했던 사례 중에 지금 헌혈 얘기했으니까 헌혈과 관련돼서 한동안 괴담이 많이 올랐습니다. 뭐냐면 헌혈을 하면 건강이 나쁘다. 그리고 헌혈이 몸에 안 좋기 때문에 의사들이 더 헌혈을 안 한다. 그리고 적십자 직원들은 그래서 헌혈의 참여율이 다른 일반인보다 낮다. 그 다음에 피는 뭐 이렇게 거리가 되면서 어떻게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쫙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헌혈을 안 해야 된다는 그런 게 SNS에 한동안 퍼졌습니다. 그랬을 때, SNS라는 게 여러분도 알겠지만, SNS 각 SNS별로 우리가 대응을 했을 때 그것들을 따라가기에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JTBC의 팩트체크라고 여러분도 가끔 보시겠지만, JTBC라는 제3자가 객관적 입장에서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 퍼지고 있는 헌혈 괴담이 과연 사실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보고 그렇게 해서 바른 정보를 줌으로 인해서 헌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하고 개개인이 헌혈하는 것들이 몸에 나쁘지 않다는 이런 것들을 했던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례들을 쭉 대응했던 몇 가지 사례들을 보면서 생각했던 거는 우리가 상호 유익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좋은 이미지, 좋은 스토리들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칫 SNS 시대에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또 좋은 채널들을 이용해서 또 협력해서 그런 것들을 바로잡아주는 거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영리 조직에서 특히나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올리게 됐고요. 네, 위기라는 게 위험이 위기로 확대되지 않도록 SNS라든지 이런 대응도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혹시 위기 대응과 관련돼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제가 최근에 접했던 책 중에 환경에서 나온 송동현 밍클스푼 대표께서 그 위기 대응 사례들 모음집이 있습니다. 그 책자가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책을 보면서 대응을 좀 벤치마킹하곤 합니다. 네. 책 얘기를 하셔서 저도 이제 마무리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이화여자대학의 김용욱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PR 학자시고요. 비영리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책에서 공중관계, 저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상호 호혜적인 관계, 이걸 파우스로 요약을 하셨어요. 파우스는 첫 번째는 적극성입니다. 퍼지티비티고요. 두 번째는 확신성, 어슈런스. 세 번째는 개방성, 오픈니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쉐어링 태스크스, 의무의 분담. 마지막은 소셜 네트워크스, 사회 네트워크 형성이라고 얘기를 해서 머리 글자로 하면 파우스인데요. 뭐 이런 5가지 원칙들을 공중관계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요약을 하셨는데요. 바로 뒤에 또 4R로 비영리 조직의 전략도 같은 책에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와 마지막 이 R에서 레시프로시티와 릴레이션십 빌딩이라고 하는 호의 관계 증진,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4R의 시작과 끝이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을 보면서 저는 놀라기도 했고 당연한 귀결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코기토 에르고 줌 이런 얘기를 했었죠. I think therefore I am. 그래서 사유론 또는 뭐 존재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는 모든 과학이나 어떤 철학에서는 의심을 먼저 하죠. 생각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의심하고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는 결론에서 그것이 커뮤니케이션이나 쉐어, 도네이션, 릴레이션으로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릴레이션 됐기 때문에 우린 존재한다. 공유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기부하고 나누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리고 소통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이 르네 데카르트 얘기를 조금 바꿔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봅니다. 오늘 비영리 조직의 영리한 홍보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거의 1시간 가까이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앞서 많은 얘기를 드렸던 사례들 통해서 봤던 얘기를 요약을 하면 지금 이제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는 한 4줄 정도인 것 같아요. 4줄이지만 몇 단어 안 됩니다. 불행을 아파하고 먼저 대접하고 호혜적 이타성을 토대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영리한 홍보 전략이 아닐까. 근데 이렇게 하니까 좀 너무 길고 복잡하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키워드만을 요약한다면 공감, 대접, 상호성, 이타성, 관계 5개 단어로 이 문장을 요약해 볼까 합니다. 두 사람이 너무 좀 영리했던 것 같아요. 그 5개를 영어 단어로 바꿔봤더니 이렇게 스마트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심파티, 뮤추얼리티, 알트리즘, 릴레이션십, 트리트먼트 이렇게 5개의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여러분에게 스마트 홍보 전략이라는 말로 요약을 해보고자 합니다. 스마트 미디어, 스마트폰이 2008년, 9년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고 우리는 SNS를 사용하고 스마트한 미디어도 스마트해지고 우리 소비자도 여러분도 다 스마트해졌습니다. 모든 게 스마트죠. 홍보도 스마트해져야 됩니다. 소통도 관계도 스마트해져야 됩니다. 특히 비영리 조직은 영리한 홍보 전략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 영리한 홍보 전략은 이 스마트 5개 단어로 요약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스마트를 잘 keep in mind 명심하셔서 여러분도 활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오늘 실장님 도와주셔서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마무리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스마트하게 한번 해주시죠. 네, 역시 교수님은 다르시군요. 현장 경험도 많으시고, 그다음 또 현장에서 학생들도 가르치시고 그러다 보니까 학문적으로 또 캠페인 이런 사례들도 되면서 저도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비영리 조직의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PR에 대해서 많이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매일같이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그다음 너무나 많은 콘텐츠,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정말 분산되어 있고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해야지 영리한 PR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여전히 저에게 던져지는 또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영리 조직들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과 그 목적이 우리 모두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콘텐츠가 너무 탄탄합니다. 근데 우리가 선의로 이게 좋은 거야 이렇게 PR했을 때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PR이 보다 영리한 전략들을 짜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변환하는, 그리고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관심 갖는 분야와 협력해서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엔 영리한 PR이 아닐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PR이 더욱더 우리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한국 PR협회와 함께, 그리고 특히 대학생 PR위원회 2기 여러분과 함께한 18번째 PR 토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